안녕하세요, 여행길자입니다. 조금이나마 해외여행의 어떤 발걸음이 조금씩 가까워지고 다가온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거리두기 4단계로 다시 격상이 되면서 코로나 이전에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는 것도 다시 멀어졌죠. 하지만 언젠가는 해외여행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약간 어떻게 보면 해외여행이 약간 리셋이 된 상태이잖아요. 그동안 제가 해외여행에 관한 일을 하면서 좀 안전한 여행을 위해서 이것은 꼭 말씀을 드려야지 라고 생각했던 것을 주제로 오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바로 해외여행 중에 한국인인 티를 내고 다니지 말라는 건데요. 바로 한국인 프리미엄이 좀 붙기 때문인데, 물건을 사는 경우에도 한국인이니까 뭔가 바가지를 씌우려고 하고 잘 산다라는 인식이 어느 정도 있고, 항상 최신 핸드폰을 사용하고 현금을 좀 많이 들고 다니기 때문에 소매치기도 대상 1순위로 보기도 하는데요. 여기에 추가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한국인 관광객 전체를 봤을 때 대부분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라고 크게 막 항의를 하지 않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또 이용한 동남아 현지 나쁜 애들은 마사라 코리안이라고 불릴 정도로 얘 이런 족같은 여행을 할 때 사실 본인이 한국인임을 말을 하는 게 좋은 방법은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사실 구조적인 문제도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 사람의 휴가가 사실 길지가 않잖아요. 이 일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건데, 보통 금요일 날에 공휴일 붙여서 수요일 저녁 비행기로 퇴근하자마자 바로 공항 가서 오후 패턴 4박 5일로 보라카이나 방콕, 치앙마이, 다낭, 하노이, 괌사이판 이런 근교 거리 지역으로 보통 여행을 하시고, 금요일에 붙은 게 없다면 휴가를 하루나 이틀만 사용해서 3박 4일로 보통 가는데, 3박 4일로도 앞서 말씀드린 지역을 갈 수 있겠지만 주로 일본 쪽을 많이 갔죠. 그동안은 휴가를 이틀이나 하루만 내서. 그리고 유럽이나 미주 쪽은 더 하죠. 여기 지역은 진짜 평상시에는 사실상 아예 못 간다고 봐야 되고, 추석이나 설날 때 또는 연휴가 잘 붙은 날, 그 연휴 기간에 본인들 휴가를 붙여서만 사실상 가기 때문에 귀하죠. 근데 그렇게 귀하게 가도 이마저도 진짜 회사나 집에서 눈치를 보면서 쓰는 거잖아요. 이런 구조가 분명히 한몫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기간이 이동 시간을 제외를 하면 사실상 현지에서 체류하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짧잖아요,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여행지에 가서 마찰이 생겨도 좋은 거 좋은 거지,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약간 알고도 속아주고, 그래봤자 얼마 안 되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도 본인이 계산했을 때 얼마 되지 않으니까, 또 짧은 시간 안에 여행을 좀 즐겨야 하다 보니까 기분을 내기 위해서 좀 팁도 좀 과하게 내는 편이고, 내가 여기 다음에 언제 올 수 있을까? 여기 지금 3박 4일 또는 4박 5일만 오려고 해도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라는. 왜냐하면 대부분의 한국 분들은 시간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에 반해 다른 나라의 경우는 여행 기간이 좀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일이나 내일 모레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행이 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니면 말고 식의 어떤 무관심으로 사실 대응을 하거든요. 이거를 특히 잘 표현을 할 수 있는 예시가 캄보디아 공항 1달러를 예시로 들 수 있는데요. 한국 관광객들이 거기 직원들 길을 잘못 들인 거죠. 그러니까 비자를 사실 빨리 받기 위해서 예전에 누군가가 팁을 주기 시작한 게 이게 관행으로 굳어져가지고, 이제는 이민국 관리들이 그냥 한국인들에게 당연히 요구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거든요. 물론 돈을 안 내도 문제는 없는데, 그러면 입국할 때 줄을 맨 뒤로 여러 번 굴리거나 고생을 하겠죠. 괜히 뒤로 보내거나. 얘네도 머리를 굴리면서 뒷돈을 요구를 해요. 그냥 마냥 한국인이다 해서 잡는 게 아니라, 일본에서 캄보디아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한국인을 봤다 한들 그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한국인이 많이 이용하는 백함 라인, 베트남 캄보디아, 아니면 한국 캄보디아 직항 노선, 여기는 거의 자연스럽게 자기가 당연히 받는 돈으로 요구를 하죠.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시발. 그리고 여행지에서 물건을 사는 것도 사실 한국인임을 티를 내면 가격이 바뀌는 기적을 볼 텐데요. 우리나라도 사실 명동에 가면 왜 양꼬치, 속꼬치 2개 11,000원 이러잖아요. 확실히 외국인을 상대하는 곳은 좀 비싸긴 하구나 생각을 하는데, 한국인들은 대체적으로 좀 뭔가를 흥정을 해서 사는 게 익숙치 않잖아요. 반면에 애초에 동남아 상인들은 그런 게 좀 많이 익숙하거든요. 문화 자체적으로도. 한국인에게 약간 300원짜리를 3,000원에 약간 터무니없는 금액을 먼저 그냥 불러봅니다. 그러면 한국인은 대충 그거를 깎죠, 어설프게. 그러면 2,200을 부르든 2,300을 부르든 대충 그 언저리 정도에 사게 되는데, 그러면 동남아 상인들 머리에는 한국인 적정 판매가는 2,300원으로 굳어버리는 것이고, 그럼 차후에는 그 이하로는 절대 안 파는 거죠. 얘네들 되게 단합이 잘 돼요. 그리고 오히려 더 깎아달라고 하면 화를 내거든요. 되려 기분 나빠합니다. 얘네들의 마인드는 너는 이 가격에 살 수 있으면서 왜 깎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니네 나라 돈으로는 별거 아니잖아, 약간 적반하장 심리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흔히 동남아 사람들 가난하지만 순박한 사람들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이전에 제가 올린 베트남 영상으로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만, 일단 거짓말이나 어떤 범죄에 대한 죄의식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낮아요. 그리고 스스로 뭔가를 하기보다는 도움을 받는데 좀 많이 익숙해서 우리나라 사람들 이용하는 걸 그냥 당연하게 여깁니다. 너는 부자나라 사람이니까 라면서 사기를 쳐도 약간 죄의식도 좀 없는 편이고, 도와줘도 당연히 여기고 하지도 않아요.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그건 좀 극소수인 편이죠. 그리고 동남아 여행을 하면 한국이 잘 사는 나라인 줄도 알고, 애들도 대충 어느 정도 말을 들었을 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한국 사람 다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그 관광지에 가서 한국말을 하면 한국 시세로 이야기를 하고, 일본인이라면 일본 시세로 말을 하죠. 가격이 나라마다 달라지는 거예요. 사실 당연히 자기네 나라 시세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는 거죠.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지금부터 구매하는 법에 어떤 팁을 드리자면, 동남아는 뭐 통상 뭐 기본적으로 다들 아시겠지만 60%가 NLB가 가능하다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절대 이 사람은 이 물건이 마음에 들어서 올려도 살 거라는 느낌을 절대 주시면 안 됩니다. 60%를 말했는데 안 된다고 하면 그냥 가세요. 거의 80%는 잡을 겁니다. 만약에 안 잡아도 그냥 포기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행할 때 꼭 복장은 편하게 입고 다니시고, 뭐 현지 말로 얼마까지 줄 수 있어 라는 거를 배워서 가면 진짜 편합니다. 특히 여자분들은 한국장이라고 해야 되나? 그 약간 화장을 좀 잘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뭔가 립스틱 색깔로 약간 자연스럽고 이쁜 약간 이런 걸로 한국인임을 상인들이 구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꼭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사실 제일 좋은 건 안 사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현지에 계시면 자기가 계속 현지 느낌을 보거든요. 그래서 본인 느낌이 잠시 현지화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마 여행 간 나라에서 옷을 보고 좀 나름 이뻐 보여서 한국에서 입으려고 사와도 막상 입으려고 보면 촌스러워서 못 입게 되는 경우가 더 많을 겁니다. 그리고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진짜 유럽에 나갈 때는 꼭 정말 소매치기를 주의하셔야 되는데, 여행사를 통해서 어쨌든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상담할 때 주의를 들어서 신경을 좀 쓰시는 것 같은데, 자유여행으로 오시는 분들은 다소 이 부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을 하고 유럽에 와서 고생을 하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봤거든요. 유럽에서 거주하시는 현지 인솔자들도 진짜 주의를 하거든요, 이 소매치기를. 어느 정도냐면, 유럽은 화장실 때문에 뭐 맥도날드나 뭐 카페 등을 뭐 가는 편이니까 화장실 때문에 햄버거만 놓고 잠시 자리를 비워도 햄버거가 없어질 정도거든요. 이 부분은 무시할 수가 없는 게, 여행 첫날 여권이 없어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진짜 갑갑하죠. 얘네가 그리고 또 진짜 소매치기 약간 강국이에요. 그러니까 혼잡한 지하철도 뭐 순삭이고, 초등학생 정도 돼 보이는 아이들도 소매치기를 할 만큼 진짜 소매치기 많거든요. 진짜 누가 좀 소리나는 가방을 좀 개발을 해가지고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가방을 일정 시간 가지고 있으면 진짜 가방에서 주변 사람들을 다 들릴 수 있게 큰 소리로 말라우 아크바르 약간 소리가 하는 걸 만들었으면 할 정도로 당하면 진짜 미치거든요, 사람이. 그리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부모님들을 효도관광으로 유럽을 보내시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제발 효도관광으로 유럽 보내실 때 제발 좀 등산복을 피해주세요. 이게 소매치기 입장에서는 돈이 있는 사람을 소매치기를 해야 소매치기 입장에서는 이득인 거니까. 유럽에서 소매치기 1순위가 한국인인데 그 중에 등산복 입고 유럽에 갔다면 소매치기가 꼬일 수밖에 없거든요. 나는 한국인이라서 핸드폰도 최신이고 저는 현금도 많이 들고 있습니다, 저를 소매치기 해주세요 라고 아까 광고를 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유럽을 좀 다니신 분들은 느낄 텐데요, 화장도 좀 안 하고 예쁜 옷도 좀 안 입고 허름하게 다니시면 당연히 소매치기를 당할 확률이 좀 줄어들죠. 특히 해외 유학생처럼 입고 다니면 진짜 좋은데, 좀 슬픈 이야기지만, 왜냐하면 소매치기들도 유학생들이 돈이 없는 건 너무 잘 알아서 본인들도 그런 애들 노릴 바에 다른 관광객을 노리는 게 더 이득이라 보는 거죠. 그렇게 다니면 확실히 제가 장담은 하는데 거의 소매치기 확률이 줄어들지만, 단점이라면 해외에서 찍은 사진이 다 약간 좀 뭔가 거렁뱅이 느낌이 나는 거죠. 진짜 공감하실 거예요. 해외에서 딱 보면 바로 느끼죠. 뭔가 좀 이쁘게 꾸미고 와서 사진 열심히 찍고 그러면 저 사람 한국 사람이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사실 한국 사람은 대부분 지킬 수가 없는 게, 인스타나 본인들 SNS에 사진을 남기는 여행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여행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약간 거짓골로는 사실 여행을 잘 안 하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뭐 찰나의 순간을 찍는 사진도 좋지만, 본인의 여행 운명에 달린 지갑과 여권이 더 소중하다면 그냥 우아 떨면서 해외 다니는 한국인처럼 보이는 것보다 실속적인 게 좀 더 좋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으로 해당 영상을 마치고요,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뭐 얼마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